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월 21일 화요일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공수처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다고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특히 중도 무당층 국민들의 관심은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로 쏠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선두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이른바 대등 경력의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는 일절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서 지금 집중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재명 씨와 민주당이 또 공수처가 서두르다 못해서 그야말로 엑셀러레이터를 마구 밟고 있는 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과 공수처의 그 수사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2심 재판 법대로라면요 벌써 끝났어야 하고, 최근에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월 15일까지는 원래 끝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그 신권 배당이 중지된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3월 안에는 끝나야 아직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 말고 이재명 씨를 단단히 올가맬 수 있는 또 다른 재판이 곧 시작이 됩니다. 김동연 판사라는 사람이 이재명 씨에게 제가 볼 때, 또 여러분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무죄를 선고한 바로 위증교사 사건의 역시 2심 항소심 재판입니다. 원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심 재판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하기야 뭐 무죄를 받았는데 뭐하러 항소심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씨 측은 검찰이 오히려 항소를 포기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검찰은 무려 30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이 웬만한 장편 소설 한 권 분량입니다. 길이만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속이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해 새로운 증거들이 대폭 보강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도를 보면 이 방대한 항소 유서가 최근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3부에 이창형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이 판사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전주고를 나와서 연세대학교 법대에서 법학 학사를 했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물론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 판사로 줄곧 근무를 했죠. 올해 63세 62년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연 판사가 전라남도 장흥 출신입니다. 그래서 또 호남 출신 전라도 판사가 2심을 맡게 되면 또 이거 뭐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창형 부장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보고 또 법조 기자들에게 다각도로 물어본 결과 그런 분이 아니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사로서 또 재판을 잘 해온 그런 중견 법관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실례로 최근에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아시죠?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은 재판받을 때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이었지만 뿌리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이 판사, 이 부장은 1심대로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서 뭘 다 알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황당하게 편파적 판결을 한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말씀드린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왔다니 이번에 한번 믿어봐야겠죠. 다만 이장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그러니까 2월에 서울고법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됩니다. 판사들이 대개 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2심 재판, 특히 이재명 씨 재판을 그대로 맡아서 판결을 내고 갈지 아니면 또 재판 도중에 2월이면 코앞이잖아요. 또 인사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그렇게 되면 이거 뭐 또 하염없이 또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국민적 관심, 최근 전국과 관련해서 대단히 지대한 관심이 이 사건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고법원장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의혹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인사이동으로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633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도 빨리 진행해서 이런 의심을 불식하고 이재명 씨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에게 의혹이 쏠려있는 사건의 재판을 떳떳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재판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하는지 이거 납득할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을 해보겠다. 또 가장 유력한 현재 선두주자로서 그런 태도는 두고두고 이 논란을 낳습니다.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빵을 소보로빵만 먹느냐. 단팥빵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보로는 이재명 씨고 단팥빵은 다른 야권 주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주 의미심장한 농담 아닌 그런 농담이었죠. 또 지금 민주당의 이곳저곳에서 이재명 씨의 일극체제, 이재명만 있는 또 이재명 지지만 있는 이 당의 방향이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총선에서 나름 억울하게 탈락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임종석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재명 씨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20%대로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러 조사에서 탄핵 전보다 아주 지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 꼭 같은데 빼놓고는 일관되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기 대선이 만약 있게 된다면 정권 교체보다 정권 유지, 다시 말해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이 더 나왔어요. 이거 대단히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이런 것.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이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 소동 소요 사태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여론조사에 민주당이 지금 바짝 이재명 씨가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6대 은행장 만나가지고도 그 자세를 좀 낮췄고요. 민주당 원로들도 절대 점령군 행세하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했고 또 이재명 씨도 계속 지금 그 언급을 자제하면서 그 조기 대선에 디귿자도 안 나오게 해라. 자, 이렇게 자꾸 조심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지지율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더 위험한 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검찰이 과연 이번에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냈는지 그걸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무죄 선고를 뒤집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 먼저 이재명 씨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교사를 받고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를 10수년 만에 처음 만났고 이후로도 교분이 일절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김진성 씨가 2019년에 이재명 씨 재판에서 위증을 한 뒤부터 두 사람이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2021년 8월 이재명 씨에게 대선 캠프의 정책 분야 인사로 모 국립대 총장 출신을 추천을 했고, 김진성 씨가 이 사람은 이재명 캠프의 교육특보로 곧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청탁이 먹혔다, 이런 물증이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건요, 이 사람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씨에게 휴대폰 번호를 발송해 준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번호가 이거거든요 하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렇게 답한 걸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답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씨 그때 대선 출마해가지고 얼마나 바빴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한 것을 텔레그램 SNS 메시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밀 대화가 가능한 그런 SNS 아니에요, 텔레그램이. 자, 그래서 이게 증거로 제출됐는데 김진성 씨가 이재명 씨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직접 문자로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고 또 그 요구가 바로 실현이 됐겠습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증거잖아요. 위증 거래의 새로운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준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씨가 김진석 씨의 허위 진술서 작성에는 일절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이런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서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냐? 김진성 씨는 이재명 씨에게 위증 요청을 받은 뒤에 진술서를 꾸며서 지금은 고인이 된 전형수 비서실장이란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역시 보냈다고 합니다. 김진석 씨 이때 일부 수정 중이니까 보고 드린 뒤에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형수 씨는 고친 걸로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보고하고 보여드리는 대상이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1심을 맡은 김동현 판사가 이것을 누락했다, 이것을 증거로 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진성 씨 한술 더 떠서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여드린 뒤에 보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라고 답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이 들여보셔도 이게 위증 교사의 증거가 아니면 대체 뭐가 증거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서울고법재판부에서 이창영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로서 이 증거를 추가로 채택을 한다면 이재명 씨의 1심 무죄 판결은 마땅히 유죄로 뒤바뀌어야 하죠. 대다수 법조인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벗어 던지고 오직 양심과 법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이 정말 법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씨는 2개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온갖 이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측의 그 강세한 어떤 그 압박 분위기 속에서 이런 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